안녕하세요. 저희 CNU 기술사업화 연구랩팀은 유성구 및 대덕구의 기술사업화를 주제로 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기술사업화의 추진 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몇 가지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사업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역 내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다른 곳에서 성공한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를 토대로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사업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사업화란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주제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간단한 정의와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연구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기술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은 기술을 가지고 이익을 만들어 생산을 하는 역할을 하죠. 기술사업화는 이 둘을 이어 연구실이나 기업 등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거나 기존의 제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술사업화를 하려면 연구자의 기술을 가지고 기업이 생산을 해야 하는데 이 둘을 누가 이어줄 수 있을까요? 연구자들은 연구에만 집중을 하고 기업은 생산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데 둘 중 누가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연구자의 기술과 기업을 연계하는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구자는 연구에 집중하고 기업은 생산에만 집중을 할 수 있고 연계를 역할로 하는 사람은 연계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연계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코디네이터의 활동이 코디네이팅인데요. 코디네이팅 활동은 연구자와 기업을 연계하는 활동으로 전문 코디네이터가 현장에서 실무적인 연계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코디네이팅 중에 기술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팅 사업은 먼저 ICT, 즉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수요 발굴, 융합기술 수요 맞춤 ICT 기술을 조사하는 서칭을 합니다. 그 다음 맞는 기업과 연구자를 매칭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코디네이터가 관련 모든 일정과 진행 상황을 관리하기 시작하고 이 매칭 과정에서 성과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맞는 기업과 연구자를 매칭했다면 적극적으로 기술 사업화를 연계해야겠죠? 그를 위해 코디네이터는 정부 사업, 연구기관 사업을 매칭하고 민간 수탁 공동 연구 사업을 구성하게 되고 이로써 매칭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디네이팅은 그 이후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두 기관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규모 기업과 연구자를 연계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결과 후 후속 연계를 추진하는 팔로우업 진행을 하여 마무리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코디네이팅 과정에서는 코디네이터를 통해 기업, 연구자와 코디네이터 간의 1대1 또는 3자 미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코디네이팅을 통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ICT 기술이 도입되고 업종이 추가되고 있고 기술 융합 희망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코디네이팅 활동으로 산, 학, 연 협력을 위한 중재 및 필요 기술, 전문 연구자를 매칭하고 사업 아이템을 공동으로 발굴하죠. 결과적으로 이 활동을 통해 이들은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기술사업화 그 주력 활동이 코디네이팅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유성과 대덕 지역에서는 어떻게 기술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성과 대덕 지역에서는 기술사업화를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지식연구소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팀은 직접 연구소를 찾아가 사업을 진행 중이신 성을현 교수님을 만나서 뵙고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 내용을 토대로 충남대 과학기술지식연구소는 어떤 곳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과학기술지식연구소는 한국의 과학기술 개발에 기여한 산학연 협력 모형의 지식화, 이에 국내외 확산과 관련된 연구와 사업 및 산학연 협력 정책 제안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은 전국 유일의 산학연 협력 연구 전문 연구기관이며 연구와 실무, 실행 기능을 갖춘 공익을 추구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충남대 과학기술지식연구소의 메인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문사회연구소 사업으로 대덕특구 산학연 연계기술사업화를 진행하며 창업 모형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하게는 순수 학문 연구 진흥에 기여 및 국가와 사회적 이슈에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하며 유형을 전략적 지역 연구형, 순수 학문 연구형, 문제 해결형, 교육 연계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6년 사업으로 연구소별로 최대 12억까지 지원하는 큰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ICT 기업 연구자 기술 연계 코디네이팅 사업입니다. 이는 대전 산학연 연계 실무를 주 목표로 하여 ICT 사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대전시 ICT 기업 연구자 간 인위적인 기술 연계 전문 매칭 시스템을 구축, 운영을 통한 산업단지 기업 첨단화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충남대 과학기술지식연구소는 앞에서 보았던 2가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팅 활동 외에 워크아웃 팀을 만들었습니다. 워크아웃 팀이란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집단입니다. 5-6명의 다양한 전문가, 즉 기업가, 기술가, 연구자, 변리사, 소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크아웃 팀은 기업과의 인터뷰, 전문가들 간의 의견 교환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제품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 융합 제품 개발, 업종 전환 및 추가 등을 위해서 워크아웃 팀에게 기업의 문제를 설명합니다. 그 이후 다들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합니다. 서로 새로운 제품을 제안하거나 관련 기술을 제안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2-3차례 심화 작업으로 반복하여 20개 정도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된 아이디어를 2-3 제품으로 압축하여 관련 기술을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칫솔이란 상품을 만들고자 할 때 이 워크아웃 팀에게 칫솔이란 용도를 알리지 않은 솔처럼 생긴 제품을 보여주고 그저 이 무언가를 닦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면 사람들은 무엇을 닦는 것인지 생각하기 시작하겠죠? 차를 닦는 것인지, 몸을 닦는 것인지, 유리를 닦는 것인지, 신발을 닦는 것인지 닦는 것엔 여러가지 용도가 있으니까 말이죠. 따라 사람들은 무엇을 닦는지 정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어떻게 생겨야 하며 어떠한 재질로 만들어야 잘 닦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아이디어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칫솔에 대입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설명했듯이 이런 과정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워크아웃 팀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워크아웃 팀과 코디네이팅 활동이 함께 결합하여 과학기술지식연구소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진행합니다. 먼저 기업과 워크아웃 팀, 코디가 모여 기업 융합, 신제품 아이템을 찾습니다. 그 다음 코디네이터가 관련 전문가를 매칭해주죠. 이 와중에 기업과 전문기관은 시장성을 분석합니다. 매칭된 전문가와 기업, 코디네이터는 제품의 기술들을 모으는 기술 패키징을 진행하고 기술 사업화 사업을 구성합니다. 그 이후 정부 사업과 후속 사업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사내 벤처, 조인트 벤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앞에 모든 과정을 통해 나온 사업 성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관계가 충남대 과학기술지식연구소의 사업 성과로 나온 플랫폼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숫자로 천천히 보면 먼저 1번 매칭 전문 인력 선발 및 고용을 하고 2번 협동조합을 설립 운용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ICT 코디네이팅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코디네이터가 산업단지와 대덕특구에게 연계를 시작하면서 친밀도가 증대되고 CEO와 연구자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코디네이터는 기업에게 기술 정보를 전달하면서 시장 정보를 파악하고 대덕특구에게는 시장 정보를 전달하면서 기술 정보를 받아옵니다. 그 이후 2 기관이 잘 맞는다면 코디네이터가 대전 ICT 기업 기술 수요를 발굴 또는 대전 정통산업단지 기업 ICT 융합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연구자와 기술을 연계 매칭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코디네이팅 사업은 2번째 사업인 실행 연구조직 운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고용된 코디네이터 중 몇 명은 이 사업에 들어가 코디네이터 실무 역량을 강화시키고 실행을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워크아웃 팀을 운영하고 실무 네트워크와 지역 특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얻은 정보를 통해 코디네이팅 사업에 넘겨주고 코디네이팅 사업에서 실행된 정보를 통해 정보 가용성이 증대하게 됩니다. 뭔가 앞에서 보았던 복잡한 플랫폼이 성과라고 하니까 애매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관계를 구축하여 실행한 다음 매칭을 통해 기술 사업화를 진행하게 되는 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효과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과학기술지식연구소 성우련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플랫폼으로 약 70여 개의 코디네이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 14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기술 사업화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 연구 개발 예산 규모는 24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17.3%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내년도에는 더 증액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학 공공연의 특허는 34.9%만 활용됐고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하며 기술 이전 효율성은 1.41%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전 지역 내 기술사업화 기관은 충남대 과학기술지식연구소를 제외하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역량을 가진 코디네이터도 부족합니다. 보시다시피 연구기관에서 결과가 나온 뒤 기업이 사업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필요로 연구기관의 요구에 의해 연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연구 결과가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채널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독일은 기술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는데요. 독일의 기술 무역을 선도하는 슈타인바이스 재단과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짝을 이뤄 연구 개발의 시장 진출을 채널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독일의 슈타인바이스 재단은 연구 개발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고객을 위해 기술 이전 계약을 주선하는 단체입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그 고객과 직접 연구개발과를 수행하고 자연스럽게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 공공성을 띈 단체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기술 성과 중심의 사업체계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 중심의 통합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며 사업별 지원 방식에서도 탈피하여 연관되는 기술, 산업, 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 및 통합하여 기술성과 활용해 효율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술 사업화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 사업화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등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이들의 기술 수준과 사업화 능력이 여전히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에 대한 추진 실태를 조사하여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장 검증 중심의 기술 사업화 지원을 강화시키고 수혜 빈도 및 유용성을 고려한 분야의 예산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하고 일괄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등 여러 방면의 노력들이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과 일본에서도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사업화 촉진 계획을 대학 또는 공공연구소 기술 사업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를 육성할 법, 제도, 정비 또한 필요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 기업, 민간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렇게 관심과 노력이 많이 모여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CNU 기술사업화 연구랩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